자, 저희는 어, 오늘이 32차인가요? 32차 한국의 나무에 대해서 저희가 이 주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그 가이드를 하다 보면 외국 분들이 질문할 때 굉장히 생각지도 않은 질문들을 굉장히 자주 해요. 나무에 대해서, 꽃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그 흔히 볼 수 있는 뭐 어시장을 가게 되면 그 해산물이나 이런 어류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류라든가 꽃이라든가 식물 이런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정말 유명한 은행나무나 단풍나무를 제외하고 저게 밤나무인지 너도 밤나무인지 나도 밤나무인지 뭐 이런 거 정말 알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숲 해설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우리 그 이정화 쌤이 우리의 나무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환영해 주시고요. 정화 쌤 강의 부탁드릴게요. 네, good evening, guys. Ladies and gentlemen. 오늘 몇 명 들어온 거예요? 채팅방 보기 참 힘드네. 네, 지금 현재 24명인데요. 네, 지금, 24분이시네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22분 정도 되겠네요. 네. 네. 갑자기 조앤 씨가 가이드 아니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좀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또 다른 자격증에 도전을 한 것 중에 숲해설가 공식 명칭은 숲해설가 자격증을 코로나 기간에 따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거기서도 줌으로 이거를 따게 된 거예요. 시연 같은 거를 줌으로 해서 땄기 때문에 사실은 네, 이렇게 고객분들이랑 직접 만나서 숲해설 체험을 할 수는 없었었는데 그 기간 중에 이제 저희 그 뭐 관광할 때 이제 잠시 이제 숲해설 아닌 숲해설을 이제 같이 할 경험이 있기도 했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나름대로 그 해설할 그 내용이 되게 풍부해져서 되게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자연명이 여러분들도 닉네임 많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뭐 이제 뭐 영어 이름 조앤으로 살아온 지가 오래되긴 했는데 그 자기 영어 이름이나 그리고 또 닉네임 말고 저는 이제 자연명이라는 걸 하나 더 갖게 됐어요. 그 자연명이 지금 여기 첫 번째 제가 오늘 제목을 한국의 나무 리뷰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요 나무가 혹시 뭔지 아세요? 벌써 제가 답을 다 알려드린 것 같긴 한데. 자, 오늘도 사일런스일 것 같고요. 네, 요 나무가 바로 마론이에요. 제가 저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나무가 뭘까 이렇게 닉네임을 정할 때 고민을 했었었는데 저는 그냥 순간적으로 떠올랐던 게 가장 이국적이면서 세련되고 영어 가이드가 이름을 가지면 어떤 게 좀 좋을까? 뭐 토속적인 것도 좋겠는데 이왕이면은 조금 이름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마로니에라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게 네 글자다 보니까 이제 한국 학생들은 이름 부르기가 애매한 것 같아요. 마로니에 선생님 너무 기니까 뭐 이걸 줄여가지고 마카롱 선생님이라고 했던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는 마카롱이 됐던 때도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어서 마카롱으로 바꿔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네 글자가 되면 이제 부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제 자연 해설 뭐 곧 할 예정이기도 하지만 그때는 제가 이제 마로니에가 돼가면서 저도 뭐 자연의 한 일부분으로서 고객하고 이렇게 교감을 하는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오히려 숲해설에서 교감을 한다라는 거는 좀 더 제가 좀 많이 배우게 된 것 같고요. 여기 보이는 거는 이제 저의 그 자연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마로니에 나무를 지금 보여드린 건데 이게 어느 궁에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자, 가장 뭐 외국적이라 그러면 외국적, 이국적인 우리나라 궁궐 바로 덕수궁에 있는 마로니에예요. 그래서 덕수궁에 가시면은 여기까지는 아마 가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마 앞에 보통 석조전 앞쪽만 보시고 그 석조전 옆쪽으로 들어가는 평성문이거든요. 여기 보이는 문이
요게 평성문이에요. 그래서 요까지는 아마 잘들 안 가실 거예요. 여기 있는 문은 우리가 잘 안 가게 되는데 요 앞에 마로니에 여기가 한 그루 있고 우측에 아마 한 그루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의 자연명을 나타내는 마로니에 대해서 잠깐 이제 보여드렸고요. 그러면은 가장 숲해설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나무 처음에는 숲해설가를 한다고 해서 나무 이름을 조금 많이 외우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나무 이름을 많이 뭐 안다기보다는 나무의 생리라든가 그 부수적인 배경 지식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저랑 다루게 될 나무가 일부러 조금 많이 이름을 좀 접하시게 하려고 나무를 준비는 많이 해왔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경복궁이에요 라고 여러분들의 해설을 진짜 한 문장으로 끝낼 수 있는 게 바로 나무인 거예요. 나무 이름을 알아서 나무를 알려주면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게 마론이에요 라고 끝내실 해설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나무도 뭔가 이렇게 그 나무가 그 이름으로 불리게 된 데는 또 유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나무는 어느 종류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다 보면은 그 나무 하나를 놓고 보통은 이제 설명을 이제 어떻게 인문학적으로 풀 수도 있고 뭐 자연과학적으로 풀 수도 있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설명을 하게 되면은 나무 하나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마로니에도 아마 여러분들도 좀 마로니에 하시면 떠올리시는 게 보통 이제 마로니에 공원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잠깐 마로니에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원래는 이제 겨울나무라는 시를 읽고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짧은 시이기 때문에 한번 겨울나무라는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빈손으로 하늘의 무게를 받들고 싶다. 빈 몸으로 하늘의 마음을 배우고 싶다. 벗은 다리, 벗은 허리로 얼음밭에서 울고 싶다. 저는 여기 나태주 님이 쓰신 이 내용 중에 반 정도는 알겠는데 반 정도는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시라는 거는 또 어떨 때는 그 본인이 경험한 것만큼 어떤 그런 부분을 느끼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겨울이고 그래서 겨울나무가 또 주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겨울나무를 한번 시를 뽑아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제가 이제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듣고 마로니에가 그런 거였어? 라고 아시게 되면은 이제 조금 더 여러분의 해설이 풍부해질 수 있을 거예요. 자, 마로니에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마로니에 공원에 있는 마로니에는 사실은 마로니에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린가요? 자, 잠깐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바로 우리가 부르는 마로니에, 덕수궁에 있는 마로니에 칠렵수는 가시칠렵수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유럽에서 얘기하는 마로니에 이름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무한자나무가라고 하고 그다음 칠렵수 아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칠렵수 이파리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파리 개수가 보통은 이제 7개인 것도 있고 7개가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7개인 요 잎을 보고 이제 칠엽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 칠엽수가 이제 그 유럽에서는 마로니에. 근데 이 열매가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가시 칠엽수라고 해서 마로니에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가시 칠엽수. 요 그림도 바로 그 덕수궁에 있는 마로니에고 요거는 마로니에의 숲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프렌치어로 마로니에가 되는 거고요. 영어 이름은 이제 홀스 체스넛이에요. 그럼 한국말로 하면 말밤이 되는 거예요. 말밤, 체스넛, 밤이네. 너도 밤나무니?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로니에도 밤하고 너무 유사하게 생겼어요, 열매가. 근데 이제 밤이랑 조금 이제 다른 게 있죠. 독성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일본에서는 또 다시 일본 칠렵수로 넘어갈 때 설명드릴게요. 마로니에는 열매에 가시가 있다고 해서 가시칠렵수다. 여기에 보이시는 영어로는 홀스 체스넛이라고 한다. 이 정도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가시칠렵수는 이제 날카로운 돌기가 있어요.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여기 보여드린 그 덕수궁 속저존에 있는 마로니에가 있는 거고 이건 좀 특별히 왜 외국 나무가 덕수궁에 있는 거야. 바로 이게 바로 스토리텔링감이 되는 거죠. 1912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00년 넘었잖아요.
거기 고종의 환갑을 축하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공사가 선물을 한 나무가 여태까지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덕수궁 갈 일이 있으면은 한번 마로니에를 보러 가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그럼 칠렵수가 마로니에 말고 다른 칠렵수가 있다는 얘기네. 바로 그게 일본에서 온 일본 칠렵수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칠렵수가 일본 칠렵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칠렵스라고 부르는 것보다 마로니에가 듣기에도 좀 좋고 세련된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마로니에라고 불렀던 것 같고, 하지만 마로니에 공원에 있는 칠렵스는 마로니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산지가 일본 칠렵스이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뭐 정확하게 부른다고 한다면은 그냥 칠렵수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덕수궁에 있는 칠렵수는 가시칠렵수이기 때문에 마로니에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열매가 맺히기 전까지는 구분이 아주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열매를 보시면 요거는 가시가 없어요. 그래서 열매가 나고 나면은 같이 구분할 수 있다는 거. 마로니에 있는 칠렵수는 마로니에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혹시 이제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저는 이거 뭐 처음 들은 것 같기는 해요. 도찌모찌라는 떡이 있대요. 그게 바로 이 뭐냐면 칠렵수의 열매, 밤처럼 생긴 열매에 독성분을 빼서 떡으로 만든 거라고 해요. 바로 우리나라의 도토리를 가지고 우린 뭘 만들어요? 묵을 만들잖아요. 바로 이렇게 우리도 그 묵을 만들 때 탄닌 성분을 이제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어쩌면 비슷한 음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자연명 설명을 좀 해드렸고, 마로니에 공원에는 진짜 마로니에 나무는 없다. 그 마로니에는 어디에 있다? 덕수궁에 있는 것이 진짜 마로니에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혹시 뭐 설명하실 일이 있을 때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윤성호님이 역시 칵테일 사랑 하셨네요. 네, 거기에도 많이 알려진 저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제 설명은 마로니의 설명은 이 정도로 끝냈고요. 그러면 제가 한국의 나무 리뷰라고 특별히 쓴 이유는 사실 공부를 하고 저도 이게 리뷰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삼아 리뷰의 개념으로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나라 그래도 산림이 어떤지는 알아야 되니까 우리나라 산림 현황을 같이 한번 둘러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수종이 이제 버스를 타고 고객분들과 같이 다니면서 가로수로 보이는 나무가 좀 가장 많이 보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궁궐, 그 다음에 이제 사찰을 갔을 때 보이는 나무들이 이제 순서대로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가로수로 볼 수 있는 나무 수종에는 보통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에서 이제 나무 종류들과 이름과 특징 같은 거를 간단히 좀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그래도 적어도 최고의 나무는 알아야 되잖아요. 이 정도는 상식으로 좀 알고 계시면 어디 가서 그런 거 알고 계세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화제거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주제 4는 그러면 나무를 뭐 조금은 이제 구분도 해봐야 됐고 그냥 뭐 이름만 외운다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나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 아니면 이제 초등학교 과정에서 옛날에 배웠던 거 여러분들이 아마 자연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나무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걸 다시 한번 우리 리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죠. 네, 소나무. 소나무과 특히 소나무 속.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소나무가 어떻게 구분이 되고 그 중에서 소나무는 어떠한 것인지 오늘 같이 저랑 공부하면 아마 2시간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시간이 조금 이제 남게 돼서 저기 하게 되면은 이제 도토리 나무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주제를 일단 5개를 뽑아봤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우리나라 산림 현황인데요. 사실은 좀 황폐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6.25 전쟁을 겪었잖아요. 벌써 근데 그 뒤에 이제 치산치수 산업으로 사업이 이제 저희가 붐을 일게 됐잖아요. 그래서 많이 녹화가 된 거죠. OECD에 우리나라는 물론 산지가 70% 이상이기 때문에 뭐 요게 조금 더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는데요. 일단은 OECD 그
뭐 데이터 뽑은 거로는 저희가 4위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산림 현황 그 국토 대비에 산림의 어떤 정도가 녹화가 잘 이루어져 있는가를 따지는 수치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핀란드, 일본, 스웨덴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뭐 산지가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녹화가 돼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강원도 보시다시피 강원도와 경상북도가 녹화가 잘 돼 있죠. 그러면 이제 다음은 우리는 항상 얘기할 때 뭐 한국전쟁 이후로 설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역시나 산도 한국전쟁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마 또 얘기가 또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국전쟁 이후에 저희 이렇게 민둥산이었잖아요. 황폐화가 됐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시산 녹화 사업을 한 덕택에 70년대에는 이렇게 벌써 푸르르게 민둥산이 확실하게 이렇게 바뀌게 된 거를 볼 수 있겠죠. 자, 요거는 이제 다음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숫자로 자, 어마어마한 숫자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 축적 비율이라는 게 약 27배가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미지로 보여주니까 여러분도 이해하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산림청이나 이쪽도 가끔 이제 행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개도국에서 저희 나라에 발전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산림이든 아니면은 뭐 정부 기관이든 정책이든 이런 걸 배우러 올 때 우리나라는 이렇게 할 얘기가 많아진 거예요. 전쟁 이후에 이렇게 녹화가 잘 돼 있다라는 게 또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숲으로 잘 만들었는지 그걸 또 배우러 오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27배, 28배 이상이 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숫자로 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도 이제 연금이란 단어가 있네요. 한 10년 단위로 끊어져서 이제 10년, 10년 요거를 이제 연금이라고 하는데 1년금 기간, 2연금, 3년금, 4연금. 그럼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3년 이후로부터 나무를 심었다고 한다면 지금 가장 많이 자란 나무가 30년에서 40년 된 나무인 거예요. 왜 숲 하나가 이루어지려면 우리 보통 얘기할 때 100년 걸려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숲이 활활 타올랐어요. 강원도 쪽에 가끔 겨울에 불 많이 화재 나잖아요. 그 산이 새로 치유가 되려면 50년, 100년이 걸린다는 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무를 보시면 이렇게 40년 정도 된 나무 그리고 요 4연금 정도 되는 거는 우리 왜 아파트 저도 이제 저희 아파트가 재개발을 들어가게 돼서 거기가 30년이 넘는 아파트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걱정이 됐던 게 거기 메탈세콰이어가 상당히 큰 나무가 있는데 걔들이 어디로 갈까 조금 걱정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에는 그 나무들이 한 30년, 40년 되면은 그래도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 아파트에도 아마 이렇게 40년 이렇게 된 나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0년 이상 되고 뭐 이렇게 된 나무는 별로 없어요. 저희가 나무를 심기는 너무 열심히 심었는데 이제 나무의 숫자를 좀 키웠지 조금 이렇게 숲이 건강한 숲이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 이후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녹화가 됐다라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또 산을 보면서 이렇게 마주쳤을 때 화제로 그 손님들한테 건네줄 수 있는 얘기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버스를 타면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가로수가 있네요. 그러면 가로수를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어떤 나무가 제일 많을까요? 여러분들 아마 은행나무도 많이 봤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벚나무, 그 다음에 이제 이팝나무인데 이팝나무는 이제 이게 최근에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벚나무, 왕벚나무, 벚나무 뭐 이제 나눠지긴 했었는데 벚나무하고 느티나무 우리 많이 봤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배롱나무나 양버즘나무는 이게 지금 한국말로 써 있어서 여러분 이 나무가 뭐야? 라고 아마 하실 건데 이게 바로 플라타너스예요. 그러니까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혹시 백합나무가 뭔지 아실까요? 백합꽃이 핀 나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혹시 백합나무 아무나 한번 얘기해 주시면
백합나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합나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름은 처음 들어요. 나무는. 네, 이 백합나무가 사실은 튤립 나무예요. 저도 제가 공부를 하고 나서 눈에 띄어서 나무? 봤더니 잎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꽃도 튤립 나무처럼 생겼어요. 근데 사실 백합나무로 부르기보다는 튤립 나무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하고,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거를 옐로우 파퓰러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 백합나무도 여러분들이 혹시 검색하시고 들어가시면은 되게 특이하게 생긴 잎이구나.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잎이 되게 모양이 특이한데, 여기는 제가 지금 가로수 쪽만 그 정보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오늘은 제가 소나무 속, 뭐 소나무 과 여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 예정이라, 여기는 이제 이름이랑 뭐 그런 걸 조금 알아두셨으면 될 것 같고, 뭐 은행나무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물어보는 게 저 나무 뭐야? 라고 물어볼 때 보통 어떤 나무 물어볼 것 같아요? 어떤 나무를 물어볼까요? 대롱나무를 제일 많이 맞아요. 예. 배롱나무가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그쵸? 크레이프 미들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또 잘 못 알아들으셔. 학명을 얘기하면 또 더 몰라. 근데 어쨌든 영명으로 불리는 게 크레이프 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나올 거, 여기 정도 되는 거는 우리 같이 한번 할 수 있도록. 자, 은행나무 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 진코추리 정도는 이제 이것도 가끔 물어보는 분들 계세요. 저 노란색 이게 단풍 들면 경복궁에서 저 나무 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진코추리겠고. 그러면 여기 왕 벚나무는 사실 여기 왕 붙어가지고 뭐 일본 그 단어가 붙어 있어서 조금 요거는 제가 발음하기 싫어서 뭐 요시노 체리라고 부르시더라고요. 학명과 영명은 달라요. 그거는 이제 요거 지나고 나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버스 타고 가면서 저 나무 뭐예요? 그럼 우리 체리 블라썸 뭐 페스티벌 인 에이프릴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벚나무 축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체리 블라썸 얘기는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체리 트리에 대해서 이제 요 얘기는 이제 꽃이 떨어지고 나면 여러분 요거 구분하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팝나무는 최근에 좀 많은데 하얀색 밥풀 같은 풀이 꽃이 피기 때문에 요거 되게 눈에 띄어요. 영어로는 영명이에요. 학명이 아니고 영어로 부르는 이름은 fringe tree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에 바로는 아마 모르는 건 뭐 진코 같은 거야 아시겠지만, 이팝나무는 아마 저도 이거는 찾아보면서 이제 요거 혹시 꽃이 피게 되면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프린지 트리라고 하고요. 그다음 느티나무는 젤코바 트리. 그다음 무궁화는 우리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하고, 아까 배롱나무는 크레이프 미들이라고 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양버진 나무는 어차피 이거 서양에서 온 거지만 플라타너스, 이것도 이제 많이 보시는 그런 거겠죠. 그 외에는 뭐 중국 단풍 메이플 트리, 그죠? 메타세카이어,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보시는 게 아닌가. 우리가 생각했듯이 많이 보던 나무가 가로수에서 많이 봤던 나무들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같은 뭐 내용이긴 한데, 요거는 이제 그래프로 제가 한번 봤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변한 거예요. 이제 2019년 이후에는 예전에 심던 뭐 은행나무, 느티나무, 벚나무보다는 새로운 나무들을 이제 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은행나무, 벚나무에서 어떤 나무가 많이 보이냐면 이팝나무가 아마 여러분 많이 보이실 거예요. 저는 최근에 이팝나무가 진짜 많아진 거를 경험을 했거든요. 저거 바플나무 뭐야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하얗게 피니까 이것도 되게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팝나무를 이제 많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많이 식재했던 그런 나무 종도 이팝나무로 교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세대 교체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여기에 나온 거를 이제 제가 사진으로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벚나무는 우리 아까 봤던, 예, 뭐 봄이면 우리 보통 4월에 관광객들이 이때 체리 블러썸 보러 오시거든요. 그때 이제 여의도 보통 이제 가는 뭐 공식 투어는 아닌데 여의도 거기를 이제 잠시 투어에 없으면은 여기를 잠시 또 지나는 뭐 그런 또 센스를 발휘하시기도 하셔야 되거든요. 어떤 데는 거기 여의도 그
있는 데를 가는 게 공식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꽃이 아무래도 피면은 여러분들은 여기 벚나무를 이제 보시기 쉬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벚나무가 사실은 꽃 떨어지고 나면 여기 수피를 보시면 만만치 않아요. 꽃이나 뭐 어떤 체리가 없을 때, 열매가 없을 때 잎만 보고 수피만 보고 이게 벚나무야라고 얘기하시면 아마 나무를 그래도 좀 구분을 하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자, 봄에는 벚나무겠죠. 그러면 가을에 은행나무는 너무 예쁘잖아요. 노란색으로 이제 물이 들었으니까. 그 은행나무는 여러분들이 암수 땅구루인 거는 알고 계시니까 요즘에는 수구루를 많이 심는데요. 왜냐하면은 암구루는 은행이 자꾸 떨어지니까 너무 이제 뭐 미관상으로 이제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수구루를 많이 심는 그러한 거라고 많이 심고 있어서 은행이 많이 안 떨어지면 아 여기 수구루로 조성된 그런 가로수 지역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질문을 드리는 거로 넘어가고 은행나무 열매. 네, 그런데 은행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과육 속에 있는 게 은행인 거죠. 과육, 물랑말랑한 속에 안에 은행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은행나무는 이제 많이 보셨기 때문에 수피만 봐도 얘 은행나무야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 이제 저도 이제 나무 공부를 하니까 이제 수피만 보고 겨울에 이제 나무 맞추는 거를 저 스스로 하고 있거든요. 쟤 뭐였지? 뭐 이러면서 또 이제 궁금해하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또 이제 그래요. 자, 이팝나무, 자 하얗게 꽃이 피는 이팝나무 이제 많이 만나시게 될 거니까 이팝나무 꽃이 피시면 아시는데 이제 수피만 보고는 조금 저도 이팝나무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세 개는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실 수 있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도 이제 한 10개 뽑았으니까 같이 보실까요? 자, 느티나무는 여러분 뭐 우리 많이 보는 거잖아요. 가을에 또 이제 단풍이 예쁜 느티나무 그리고 이렇게 그늘을 넓게 쳐주는 느티나무 그리고 수관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느티나무는 뭐 여기저기 우리 정자목으로도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마 어디 가시게 되면 안동 하회마을 가도 여기 느티나무 거기 정자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무궁화는 뭐 우리나라 꽃이니까 설명하실 때 무궁화가 여름부터 길게 꽃이 피고 있어서 사실은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볼 수 있는 되게 꽃을 오래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궁화가 또 이렇게 주변에 가로수 이렇게 옆에 가로수랑 같이 많이 이렇게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궁화는 또 우리나라 꽃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무궁화에 대한 얘기도 또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꽃 떨어지고 잎만 있고 이렇게 나무만 있으면 또 무궁화가 좀 보시긴 어려우실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관목 형태라 키가 크진 않은데 좀 키가 큰 무궁화를 보고 당황했거든요. 모르겠더라고요. 키가 커버리니까 맨날 작은 관목 형태의 무궁화만 봐가지고 키가 훌쩍 크니까 제가 무궁화인가 아닌가 엄청 그때 헤맸거든요. 근데 꽃이 무궁화 꽃이어가지고 쉽게 구분할 수 있었어요. 근데 꽃이 지고 나면 그 꽃나무를 이렇게 알아맞추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자, 크레이프 미르. 자, 이것도 꽃이 오래 피잖아요. 그렇죠? 여름에. 그래서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얘는 수피가 되게 매끈매끈해요. 수피가 엄청 매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피가 조금 이제 얼룩물이 약간 있으면서 매끌매끌하고 이파리만 보고는 절대 모르세요. 그리고 이제 꽃이 폈을 때, 너 배롱이구나. 그리고 걔는 어디 가지 않아요. 나무가 너무 그나마 감사한 게 자기 자리를 지키잖아. 그러니까 어디를 가지 않기 때문에 그 위치에 있는 거는 어떤 나무야 이렇게 해설사분들도 외우고 계신다고 그러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롱나무를 조금 이제 꽃이 떨어졌을 때도 제가 배롱나무야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은 그 다음에 꽃이 핀 배롱나무는 너무 쉬우실 것 같아요. 자, 4개 더 있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많이 봤던 게 바로 이 플라타너스 트리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키도 크고 그 다음에 우리 플라타너스도 수피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 군복 밀리터리 그 유니폼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아마 수피를 요거 보시거나 열매도 되게 특이하게요 생겼어요. 잎도 되게 넓잖아요. 그러니까 플라타너스는 아마 구분을 너무 쉽게 하시니까 별로 어렵진 않으니까 특징들을 이렇게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풍나무는 어디나 다 있는데 단풍나무도 여러분들 종류가 되게 많았다는 걸 아마 오늘은 단풍나무가 주제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저기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단풍나무가 잎이 7개나 뭐 5개, 7개 정도로 나눠진 그 일반적으로 보는 단풍나무가 있고요. 그 외에 중국 단풍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오리발처럼 생긴 그 단풍나무 있거든요.
그게 있고 또 신나무라고 해가지고 잎이 3개인데 조금 이렇게 날카롭게 생긴 그런 나무도 있어요. 다 그런 것들을 합쳐서 단풍나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게 단풍나무는 이제 손가락이 뭐 한 7개 정도 된 7개, 8개 이렇게 된 이파리를 얘기하는데 뭐 여기 있는 지금 단풍은 그림에 지금 보이나 잎이 셋, 넷, 다섯, 7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죠? 둘, 넷, 다섯, 여섯, 7개. 자, 그 다음에 메타세콰이어. 자, 요거는 아마 제가 여기 오늘 준비한 자료에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세콰이어에 대해서 왜 이름이 메타세콰이어인지 그거에 대한 내용은 같이 공부하도록 하고, 이거 남이섬에 가면 메타세콰이어 길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은 쉽지 않게 뭐 특징 정도 얘기해 주시면 뭐 재밌지 않을까. 뒤에 가면 나오니까 그때 설명 또 보시도록 하고요. 곰소리 뭐야? 곰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곰소리 뭐예요? 응? 완철쌤, 곰소리 뭔가요? 곰솔 저 들어보신 분? 모르겠는데요. 처음 들어보세요? 정옥쌤, 곰솔 처음 들어봐요? 곰솔 들어보긴 했는데 소나무 종류인 거는 아닌데 맞아요. 소나무예요. 소나무인데 얘는 작은 거 아닌가요? 아니 안 작아요. 얘 되게 안 이파리 작아요. 여기 침입이 되게 길고요. 얘는 바로 뭐냐면 그 뭐 이렇게 바닷가나 해안가 있잖아요. 거기에 있던 게 해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송. 그러니까 검은색 곰솔. 수피가 검다 그래서 곰솔인 거예요. 우리는 아하. 보통 수피가 빨간 소나무가 있고 까만 소나무를 흑송, 곰솔, 해송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소나무가 주제이기 때문에 뒤에 아마 잘 구분하시는 방법을 우리 같이 하도록 하고요. 자, 뒤에는 데이터가 2개 나와 있어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와 가장 좋아하는 꽃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혹시 맞춰보실래요? 가장 좋아하는 나무는 뭘까요? 소나무요. 네. 꽃은 뭘까요? 장미꽃이. 네? 장미요? 장미란 자기 누구야? 그러면 1위는 재미없어. 2위 맞춰보세요. 자, 2위 뭘까요? 응? 2위. 2위? 1위는 뭐 다 알아. 소나무와 장미. 자, 그 다음 소나무와 뭐가 좋을까요? 장미. 그때 뭐 벚꽃, 무궁화, 벚꽃, 무궁화. 예, 딴 분이요? 백합. 백합. 자, 정답을 같이 볼까요? 이건 제 정답이 아니에요. 자, 역시 소나무 가장 좋아하고요. 소나무, 장미 벚나무, 맞히셨어요. 느티나무. 야, 벚나무를 좋아하고 벚꽃을 좋아한대요. 그리고 웬 안개꽃? 느티나무, 안개꽃 너무 웃긴다. 진짜 진짜. 북한은 이해가 되는데 안개꽃은 좀 이상해. 그렇구나. 안개꽃보단 그냥 우리 들꽃이 더 예쁜데 사실은 그쵸? 근데 뭐 어쨌든 안개꽃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근데 여기 편백도 많이 좋아하시네요. 그죠? 편백나무, 선택은 향 히노키, 때문에 좋아하는 거지. 뭐 어쨌든 은행도 좋아하고 우리가 얘기했던 나무들 중에 가장 좋은 게 있는데, 자 여기 아카시아 나무는 요거 사실은 우리가 잘못 부르고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냥 정정해 드릴게요. 우리가 아카시아라고 부르는 나무는 사실은 아카시 나무예요. 이름이 아카시아와 아카시가가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카시 나무를 아카시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잘못된 이름인데 그게 이제 미리 정착이 돼 버려 가지고 이렇게 교정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카시아는 아카시 나무다. 혹시 언제 뭐 기억이 나시면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자, 꽃이 외래종 꽃들이 너무 많네요. 저는 숲해설 그 공부를 하면서 좋았던 건 뭐냐 하면은 너무 이렇게 관상용으로 나와 있는 외국꽃들이 많은데 들꽃이 너무 예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름 모를 들꽃이 아니고 이름 아는 들꽃을 좀 이렇게 한아름 좀 꺾어도 된다면 꺾어다가 아니면은 거기서 이제 구경하는 그런 재미를 좀 붙여보고 싶고요. 우리 윤성호님 맞아요. 대한항공은 곰솔 얘기해 주셨네요. 자, 그다음에 이거 여러분들 알아두면은 저기 뭐 좀 아는 사람 뭐 멋지네 이런 얘기 나올 건데 질문이 뭐냐면 이거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오늘 이분은 공부 좀 나무 아시는 분 같은데 자 해볼까요? 세계에 가장 나이가 많은 최고 나무가 있어요. 혹시 이름 아실까요? 용설란.
그렇게 얘기하시면 조금 저기 하고요. 바밤나무. 요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무 종류가 아니고 이 나무의 이름이 사람 이름을 딴 이름이에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성경에 나오시는 분이에요. 되게 오래 사셨죠? 누가 뭐 no. 나무 아니에요? 자, 요거 한번 저도 나무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딴 분한테 야, 니네들 뭐 이 나무 알아? 바로 이 나무예요. 자, 바로 뭐냐면 이름이 무드셀라예요. 예, 이 무드셀라라는 분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노아의 할아버지래요. 그분이 969살까지 살아서 이분의 이름을 따서 세계에 가장 나이가 많은 나무의 종류를 봤더니 브리스톨 콘파인이에요. 얘도 소나무의 일종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에 없는 그런 소나무예요. 소나무는 소나무인데 이름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캘리포니아의 이뇨 내셔널 포레스트에 있는 무드셀라 추리인데 재미난 거는 이 나무가 어디에 있다라고 알려주지 않는데요. 그 위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정확하게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데요. 저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알려줬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이 나무 제 생각에는 그죠? 더 많이 험한 꼴 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디에 뭐 있다 그러면 사람들 가가지고 왜 사진 찍고 거기에다 또 뭐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나무의 위치는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요거 무즈셀라라는 나무를 조금 알아두시면은 그 연령이 도대체 몇 살이야? 이렇게까지 오래 산다는 건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예, 4,800살이라고 하네요. 그죠? 네, 요 정도 어떻게 이렇게 사는 건지, 그치? 나무야 너는 뭐니? 이러니 우리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애니미즘 뭐 이렇게 나무에 신이 있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지켜주실 뭐 이런 가디언 역할을 하겠다라고 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세계 최고의 나무를 알아뒀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최고 나무는 어디일지 여러분들 이제 검색하셔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윤성호님 4848살이래요. 이 자료가 이제 그때 된 거니까 여기다 플러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최고 나무. 자, 다른 저거도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게 있어요. 자, 요 정도는 우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얘가 주목이네요. 자, 정선에 있는 강원도 정선 두이봉에 있는 주목 삼형제. 이 중에서 가운데 나무, 여기 요 나무인 것 같은데 요 나무가 1400살이시래요. 물론 이게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그 연도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높이는 한 17m 정도 되고요. 둘레는 한 5.8이니까 나이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이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이는 많으신 어르신 나무가 여기 있다면 그럼 우리 키 큰 나무는 여러분들 이 나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용문사 하면은 떠오르는 나무 있잖아요. 바로 얘 용문사 은행나무가 바로 수령은 1100년, 그러니까 아까 그 정선에 있는 주목보다는 나이는 조금 젊으신 편이시고 한데 얘는 키가 좀 커요. 키가 67m나 돼요. 근데 이 높이는 문화재청에서 그 사인보드에 쓴 거는 42m라고 적혀 있나 봐요. 근데 2009년에 쟀을 때 67m. 이 글을 쓰신 그 조사하시는 분들이 했을 때는 67m였다고 해요. 그 둘레가 아까 15.2m니까 우리 그 정선에 있는 것보다는 뭐 연령은 조금 적게 됐지만 이 크기나 뭐 이런 거 키로 보고 이럴 때는 최장신 농구 선수 그런 나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여기 가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 갔어요. 그 용문사에 가면은 이렇게 또 네, 보셨어요? 예. 예, 어떻게 좀 느낌이 오시나요? 이렇게 느낌이 딱 오지 않아요? 이렇게 오래된 보신 분들 보면은. 근데 생각보다는 좀 적다는 느낌이에요. 오히려. 오히려요? 오히려. 그러시구나. 근데 그 기억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네. 그 뿌리가 그 이제 워낙 깊어서 여러 군데로 퍼져 있는데 저 양반이 오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뿌리가 절의 화장실 쪽 땅속으로 파고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오래 산다는 설도 있어요. 뭐 네, 화장실 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지금 여기 보이는 그 등불 쪽 있죠? 네. 여기 등불 이렇게 쪽 있는 거. 그쪽 방면으로 뻗은 게 그 화장실 쪽이라고. 아, 이쪽이 화장실인가 보다, 이쪽. 그죠? 네. 이쪽으로. 그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아, 저도 이제 하나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 가서 여기서 보시면 실감이 날 거예요. 네. 근데 그 나무를 만약 경제 가치로 따져봤더니 물론 이제 이거를 보호하는데도 드는 돈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근데 이제 경제적인 가치로 보면은 1조 이상의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거라고 하니까 저도 한번 꼭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우리가 아는 왜 정의품속 말고 이 나무도 바로 세종 때에 당상간벼슬을 받으셨다네요. 그리고 이제 두 분의 지팡이 마이 태자의 지팡이를 꽂았더니 이 나무가 큰 거다. 의상대사의 지팡이를 꽂았더니 이 나무가 큰 거다. 두 가지 설이 있다고 하네요. 이 나무의 원래 시작은 지팡이에서 시작했다라는 그런 설화들이 있다고 하네요. 자,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최장나무, 세계의 최고나무 세 나무를 봤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6개 더 뽑은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보시고 어딘지 한번 맞춰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바로 제가 앞에서 얘기한 우리 정이품송. 세주하고 연관된 정이품송 나무가 될 것 같고요. 자, 2번은 요거 혹시 아실까요? 이거는 어딜까요? 이게 바로 제주도의 산천단이라고 해서 왜 한라산에 제사를 지내려고 왜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어떨 때 막 바람이 너무 불거나 못 지나면은 여기 산천단에서 제사를 지낸대요. 바로 이 산천단이 있는데 여기 곰솔 아까 얘기한 바닷가 근처에 있는 검은색 수피가 검은색 소나무를 곰솔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바로 여기가 곰솔 군락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주도 산천단에 있는 이 곰솔도 되게 유명하고 잘생긴 그런 곰솔이에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뭘까요? 이렇게 보기에는 보이세요? 전혀 모를 것 같은데. 본 것 혹시 같은데 어떠세요? 이름 본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네. 나무로만 느낌으로 어떠세요? 네, 이렇게 봐갖고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은행나무예요, 얘. 이렇게 보셔갖고 모르겠죠. 그럼 요 밑에 거 요거는 혹시 무슨 나무처럼 보여요? 나무가 다 똑같아. 그죠? 얘도 소나무예요. 근데 그 뒤에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여기는 다 이제 스토리텔링이 되는 소나무들이거든요. 자, 요것도 소나무고요. 자, 얘는 누굴까요? 이렇게 봐갖고는 전혀 모르겠죠. 그죠? 꼴나무 같은데. 느티나무 같이. 느티나무예요. 느티나무예요. 느티나무. 그 다음 얘는 뭘까요? 저는 차나무, 이게 지금 가장 오래된 하동의 차나무래요. 아하. 이렇게 뚱뚱한 차나무는 전 또 처음 본 것 녹차나무구나. 같아요. 예. 어. 자, 요거를 제가 뒤에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그 얘기했잖아요. 예. 거기 그거고요. 정이품송 대감나무고요. 수령이 이게 600년 정도 돼요. 높이는 한 14.5m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우리 산천단 그 제사 지내는 거 거기에 있는 곰솔군 여기도 이제 500년 600년이 되는 거고요. 키는 이쪽 게 키가 조금 훨씬 크네요. 여기 정이품송은 아담 그죠? 14m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나무 아까 그 세 번째 은행나무는 사실은 허리가 가장 굵은 나무였어요. 세 번째 나무요. 세 번째 나무 기억나시나요? 세 번째 나무. 얘가 조금 허리가 약간 이게 좀 뚱뚱하잖아요. 뭐 물론 이제 차나무도 만만치 않은데 세 번째 은행나무는 허리가 가장 굵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혹시 이 나무를 우리가 볼 일이 있겠나 싶기는 한데 만약에 혹시 이쪽 주변을 가시게 되거나 뭐 이러신다면 그런 설명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봤던 소나무는 되게 재미난 스토리텔링이 될 소나무인데요. 석송용 소나무라고 하는데 소나무가 땅 부자예요. 그래갖고 얘가 그 땅세, 부동산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면은 어느 그 이수목이란 노인께서 이 나무한테 석송령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토지 2,000평을 상속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상속받은 소나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땅에 대한 상속세 뭐 내지는 토지세 이런 것들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많은 돈은 아닌데 상속세를 매해 내고 있대요. 여기 토지세, 여기 관련된 상속받은 분에 대한 그런 거. 여기는 재미난 소나무 스토리를 하나 찾아서 하나 여기 올려봤고요. 그다음 그 아까 우리가 봤던 느티나무 있었잖아요. 이 느티나무는 그 독립군을 도운 독립군 뭐 그때 헝겊을 매달아 가지고 여기에 일제 뭐 순사들이 뭐 매복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서로 신호로 뭐 리본을 묶어가면서 거기다 매달았대요. 그래서 이 나무가 독립운동에 기여한 뭐 그러한 뭐 그 도움이 되었다 해서 독립운동한 느티나무라고 해서 그 마을 사람들은 또 이렇게 수호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까 6번째는 우리 아까 그 차나무라고 그랬죠. 가장 오래된 야생 차나무인데 828년 신라 흥덕왕 때니까 9세기잖아요. 김대렴이란 분이 차 씨앗을 가지고 와가지고 화동군에 거기 차를 심었다고 하네요. 그 화동 그쪽에도 또 왜 차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요 또 거기에 또 차나무가 있으니까 의미가 많이 일맥상통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가로수에서 볼 수 있는 나무 그리고 조금 스토리가 있는 뭐 전국의 유명한 나무 뭐 다는 제가 추려보질 못했고 소개할 나무 한 몇 그루만 소개해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무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 이론적인 거 조금 들어가고요. 지금이 50분이래요. 50분이네요. 어떻게 지금 시계에는 진도를 많이 안 나갔네. 어떻게 할까요? 이거 조금 빨리 해버릴까요? 이거 빨리 하고 그 다음에 나무 종류로 소나무과를 2교시에 넘어갈까요? 5분 안에 제가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정옥쌤. 뭐 지금 네. 뛰실 분들은 음, 빨리 잠깐 다녀오시고요. 어차피 지금 페이지가 얼마나 남으셨나요? 페이지가 좀 되죠. 오늘 어, 저기 소나무 속은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뒤에 뭐 자, 예. 그러면 달려보시지요, 그러면. 네, 그럼 일단 요거 하신 5분 정도 분들은 하고 뭐 잠깐 다녀오시고.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나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만약에 이제 지식이 있다 그러면 혹시 내가 이런 의미가 있었네라고 하는 거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역시 또 한자가 또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한자를 알면 쉬워지는 그런 일들이 많네요. 일단 나무 목자 이게 이제 나무가 땅 속에서 올라오는 모습. 그 나무를 이제 목자 같이 써서 근본이 된다라고 해서 목본이라고 나무를 목본이라고 불러요. 풀은 초본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우리 나무 숫자도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만약에 목이 예를 들면은 그 묘목 같은 게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라면 이 나무 숫자는 나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이제 커서 성장한 상태를 이제 나타내는 숫자라고 하네요. 그럼 나무가 이제 인류에 출현한 그게 이제 뭐 전반적인 그 나이를 보자면 2억 8천만 년 전부터 우리가 지금 뭐 나무라고 할 수 있는 뭐 이런 나무들이 그때 출현을 했다고 하고요. 한글의 어원을 이제 보게 되면은 남구가 나무가 됐고 우리 난구라는 말은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제주도에는 아직 이 난구에 강원도에서도 써요. 그래요? 그래서 네. 요게 나무의 어원이 되는 이제 우리나라 말의 변화로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생태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그럼 나무라는 게 뭐냐 풀하고 이제 비교를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풀하고 다른 점을 이제 기억에 떠올리시면서 목질 부분 풀은 아무리 자라도 뚱뚱해지지 않아요. 그건 바로 목질이 없기 때문인데 이 목질 부분에 이제 그 영양분에 해당하는 그러한 요소가 리그린이라는 것과 셀룰로즈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무가 부피 생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풀의 초본에는 없는 거기 때문에 바로 나무의 특징을 짓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목질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목질은 바로 요거하고도 연관이 되겠죠. 유관성 형성층이 있겠죠. 물관이랑 체관이 있어가지고 나이테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이테가 풀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풀에 없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나이테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나무에 겨울눈이 있어요.
바로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풀에는 겨울눈이 없기 때문에 겨울눈이 너 풀이야 뭐 나무야 어떤 거는 왜 관목이면서 되게 가는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 너 풀이니 나무니 이렇게 뭐 이렇게 구분하기 어려울 때는 겨울눈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보시면 아 너가 나무였구나 너가 풀이었구나 이렇게 구분을 짓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해요. 여기서 유관속 형성층 저도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요 내용이 이제 그 물간부와 체간부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서 줄기와 뿌리가 뚱뚱해지는 비대 생장을 하는 바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풀에는 유관속 현성층이 없다. 그거 이제 알고 계시고 요 세 가지 여기 두 가지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겨울론까지 하면 세 가지가 되겠네요. 나이테, 겨울눈, 목질 부분이 있는 거를 뭐 생리학적으로는 나무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그러면 모양에 따라서 나무를 한번 분류해 볼까요? 자, 교목이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곱게 높이 자라는 나무를 교목이라고 하겠죠. 근데 나무는 나무인데 줄기가 여러 개예요. 떨기나무라고 하는 거 있죠. 키가 좀 작죠. 자,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관목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트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목을 얘기하는 거고 슈럽은 이제 관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망경류, 너 나무니 풀이니 우리 막 고민하고 있죠. 사실은 여기는 나무와 뭐 여기 중간이라고 얘기도 하긴 하는데 뭐 어쨌든 교목이 있고 관목이 있고 그다음에 망경류로 나눠져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줄 타고 덩굴 모양으로 여기 단굴 요거 오타 났네요. 이런 걸 이제 덩굴 모양으로 이렇게 생육하는 거를 망경류, 덩굴식물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모양으로 봤을 때는 교목이냐 관목이냐 망경류로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있잖아요. 침엽수, 활엽수, 침엽수는 바늘잎 나무. 요즘엔 왜 저희 한국어 순화어로 많이 쓰잖아요. 침엽수라기보다는 이제 바늘잎 나무로 저기 초등학생 친구들 그 교재에는 이제 이렇게 침엽수보다는 바늘잎 나무, 그 다음에 활엽수보다는 넓은 잎 나무. 침엽수는 나자식물이고 거시식물이에요. 거시식물이랑 나자식물은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활엽수는 속시식물이고 피자식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마 다루게 될 게 침엽수, 교목이면서 침엽수고 침엽수 중에서 아마 소나무과에 대한 여기가 소나무과에 대한 나무들을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침엽수이면서 소나무라고 불리는 나무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보게 될 것 같고요. 아마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상록수 만약에 이제 뭐 침엽수, 화렵수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뭐 침엽수 개념일 수 있긴 하지만 늘 푸른 나무가 있어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상록수라고 하겠죠. 근데 뭐 가을이 되면 잎을 갈아요. 갈림나무들이 있죠. 이건 또 낙엽수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에버그린 트리냐, 아니 디시디어스 트리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얘기할 때 구분이 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 생태적으로 이제 나눠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온대림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기후에 따라 구분하니까. 그다음에 나무들 중에서 햇빛을 좋아하는 나무들이 있고요, 소나무 좋아하죠. 그다음에 음지에서도 천천히 오래오래 잘 자라요. 주목이 있네요. 이렇게 양수와 음수로 구분하면서 나무의 종류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나무가 위대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죠. 생산자라는 거. 나무는 자기가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잖아요. 물론 햇볕의 도움을 받겠죠. 근데 우리가 바로 절실하게 필요한 산소를 공급을 해주잖아요. 본인이 포도당을 만들어서 본인이 쓰고 그 다음에 산소를 우리한테 주니까 사실 나무가 항상 옆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 이제 잊고 사는데 나무가 없으면 당연히 산소도 없을 것이고 우리의 생존은 사실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또 살다 보니까 그냥 잊으면서 살고 또 이런 코로나 또는 상황에 보다 보니까 많은 생태학자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니네가 저기 저지른 만큼 지금 받고 있는 거다라고 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는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뭐 그런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강압성에 대한 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직접 뭐 손님들한테 설명할 일은 없겠지만 나무가 이렇게 우리하고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미리 좀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를 이렇게 조금 나무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아마 하시면은
아, 나무가 진짜 제자리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구나 이런 걸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럼 우리 또 이제 예전에 배웠던 거 한번 다시 기억을 되살리셔가지고 그럼 과연 나무라는 게 자, 물론 우리는 오늘 이제 피자 식물에 대해서 할 건데요. 아까 봤던 이제 관석 식물부터 시작해서 이제 종자 식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자 식물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요 안에 들어있는 걸 저희가 오늘 할 거고요. 자, 요거를 또 이제 다시 보면 이제 거시식물이 있네요. 씨방이 없는 거시식물. 자, 아까 거시식물은 나자식물이라고도 했죠.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시식물 이걸 또 한자를 포함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자식물이라고 하는 거고요. 속시식물은 이제 종자가 그 껍데기 안에 들어 있으니까 피자식물. 한자와 한글을 요즘에 이렇게 혼용을 해서 예전에 썼을 때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한글 순수어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한자하고 한글을 또 같이 쓰는 또 이렇게 단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거시식물은 아는데 나자식물은 뭐야? 또 이렇게 되는 또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은 거시식물에 씨방이 없는 나자식물에 대해서 아마 오늘 다루게 될 것 같고요. 자, 이걸 보시면 아마 우리 예전에 생물 시간에 외웠던 게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식물학자들은 6개의 문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보통 우리 여기 외웠던 것부터 식물계부터 해서 계문, 강목, 과속정 뭐 예전에 외웠던 거 아마 기억들 나실 거예요. 요거를 이제 식물에다 대비를 하면 아 이게 왜 저기 나무 배우는데 뭐 왜 필요한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바로 여기 문이라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여기를 조금 보셔야지 아 얘네들이 나무가 비슷한데 저기가 다르대 라고 하는 게 이제 어디서 구분이 되냐면 일단은 여기 파이타가 붙게 돼요. 그러면 이제 문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라틴어에서 다 온 거라 발음이 제가 정확하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이제 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 뭐 그런 거 보면 전부 다 라틴어 학명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제일 어려운 게 그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강이라는 부분에 가서는 에라는 AE가 붙게 돼요. 그러니까 이 어미를 요걸 보시면 뭐를 안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ALES가 붙게 되면은 이게 바로 목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패밀리, 우리 패밀리 좋아하잖아요. 오늘도 바로 소나무 패밀리를 배울 거거든요. 그 소나무 패밀리 안에 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과하고 속까지 아시면은 아 얘네들이 같은 듯 다른 게 바로 이 차이거든요. 같은 패밀리인데 형제자매 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붙은 게 ALES가 붙으면 요 단위가 목이라는 단위고 그다음 패밀리는 ACEAE 요게 붙으면 무슨 과예요.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학명에 요게 붙어 있으면은 아 요게 무슨 과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속이 보통 우리가 부르는 이름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까지 패밀리하고 제너스까지 뭐 알아두시면 되고 보통은 우리가 이제 스피시즈 해갖고 이름 부르잖아요. 과, 속종, 과에서 그 뒤로 나눠진 거 이제 같이 보게 될 거고요. 이제 6개 문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고등식물이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고등식물은 이제 간속식물이라고도 하고 비관속식물과 다른 점은 잎과 줄기와 뿌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래서 여기에는 고사리문과 종자식물문이 있는 거겠죠. 그러면 요 안에 나자식물을 오늘 할 거예요. 그리고 현재 나무라고 지칭하는 목본식물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12,000종이나 된대요. 우리나라에 놀라시지 마세요. 1000여 종 정도가 서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나무는 물론 이제 많이 이제 비슷한 나무들이 많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눠져 있으니까 남부 지방에 가면 우리가 너무나 난대림에 속하는 나무들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이렇게 제주도 나무는 또 몇 박 며칠을 공부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아무래도 중부지방 나무에 익숙해져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침려수를 좋아하지만 사실은 한국의 산림을 덮고 있는 나무는 침렵수를 누르고 활렵수가 강세를 보이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계문강목, 가속정 요거를 이제 식물계와 동물계에 나눠졌고 여기에서 우리가 과라는 형태의 유전적인 분류 안에 유사성을 가진 종의 모임이 바로 속이고요. 이렇게 분류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학명 중에
VAR 요거 있으면은 변종이란 개념이다. 저희는 이제 영어 가이드들 좀 계시고 그러면은 요거 이제 보시면은 바로 이제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아, VAR로 되면은 이게 변종이고, 그다음에 요건 품종이구나. 포마에 줄여서 FOR 써진 건 품종이구나. 그다음에 재배종은 CV 뭐 줄여서 CV로도 뭐 얘기하는 거구나. 이거를 쌍따옴표나 무슨 뭐 따옴표로 해서 요 안에 재배종을 표시하기도 한다. 요거는 이제 학명 들어가시면은 이제 보실 수 있어요. 자, 오늘 배우게 될 나무는 바로 국과목이라고 해서, 자, 한국말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솔방울이 달린 나무들을 볼 거예요. 그거를 이제 국과목이라고 하고, 이거는 coniferous. 이게 co니퍼라는 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친해지면 될 것 같아요. 솔방울 친구들이 바로 코니퍼 목에 속하는 거고,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소나무과를 다룰 거고요. 요 뒤에 보시면은 목이니까 ALES 붙었고, 여기는 과잖아요. 그러니까 AC, AE가 붙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P나 P인 요게 들어간 게 이제 소나무과에 해당하는 거고요. 오늘 소나무과 중에 소나무 속, 잇갈나무 속, 개잇갈나무 속, 전나무 속, 가문비나무 속, 솔송나무 속 이렇게 나눠지는데, 요 친구들이 전부 소나무 패밀리인 거죠. 그죠? 소나무 패밀리에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 소나무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아마 측백나무도 같은 솔방울인데 이쪽 소나무하고 좀 달라요. 그런 군 중에 하나가 측백나무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구송과가 있어요. 여기 있는 이제 학명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나눠지는 그런 거고요. 오늘은 국과목 솔방울 나무 중에 소나무과의 소나무 속 요 라인을 먼저 같이 공부를 할게요. 자, 여기 아까 국과라는 거는 솔방울이 있는 거를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소나무과 그 나무들은 잎이 나선으로 배열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험 칠 때 저희 뭐 외우는 것들이거든요. 심피에 2개의 배주와 단지가 있어요. 1개의 간속헌이 있고, 실편, 왜 그 솔방울에 보면 그 안에 이렇게 날개 달린 그 종자가 있거든요. 그 실편에 종자가 2개가 있대요. 이런 거를 소나무과, 소나무 패밀리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나구송과나 측백나무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나무과의 특징이 조금 어려워요. 이거는 나무 생리학적 특징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힘든데, 조금 더 이제 같이 보다 보면은 그래도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소나무 속이 있어요. 지금 소나무 속 먼저 볼 거고요. 잎이 묶여나는데 소나무 속은 재밌어요. 2장짜리가 있고 3장짜리가 있고 5장짜리가 있어요. 자, 소나무 패밀리의 소나무 속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학명이 사실은 여태까지 저도 학명으로 뭐 얘기해 본 적이 없어서, 물론 이렇게 산림 쪽 관련 뭐 된 분들이시라면은 만약에 저희가 전문 통역일 경우에 이런 용어들이 익숙해져야 되는데, 뭐 어쨌든 저희 관광객분들하고는 이렇게 학명으로 얘기할 일은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소나무 속에 들어오니까 피누스라는 게 지금 공통점인 거잖아요. 그 피누스의 뜻은 송진이 많이 나오는 나무라는 뜻이래요. 송진이 많이 나오는 나무는 정리를 해보니까 소나무가 있고 곰솔이 있어요. 1번은 솔잎이 2장짜리예요. 솔잎이 3장짜리는 이름부터 외국적이죠. 이국적이에요. 리기테다, 리기다, 테다. 백송은 중국이 원산지거든요. 외국에서 온 소나무는 잎이 너무나 재미있게도 3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잣나무도 소나무 패밀리거든요. 소나무과예요. 잣나무는 잎이 몇 개요? 5개가 있어요. 이렇게 소나무과의 소나무 속에 있는 소나무들이 3종류로 나뉘어요. 잎이 2개인 거, 잎이 3개인 거, 3장. 잎이 4장. 얘네들이 모여서 나죠. 소나무 아마 혹시 뭐 이렇게 솔 뽑아가지고, 우리는 뭐 송편질 일 없는 세대인가요? 뭐 어쨌든 이렇게 소나무 뽑아보셨으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모여서 있잖아요.
그게 몇 개인가를 세보는 그런 또 이제 재미난 일을 해보시면은 아, 소나무 속에 이렇게 다양한 잎이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지는 나무들이 있었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소나무는 어떤 소나무인가요? 자, 같이 볼까요? 자, 지금 이게 지금 어디 페이지가 좀 이상한데? 이게 아닐 텐데. 아, 자, 여기 갈게요. 거기에 잘못 들어갔네요. 자, 여기 소나무.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소나무예요. 그쵸? 특징은 여기 수피가 좀 빨간색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젓갈색, 우리 혹시 이 말 많이 하셨나요? 저희 왜 투어하면서 이 얘기 많이 하는데 적송 때문에 적송이란 말을 어쩔 수 없이 막 하게 돼요. 근데 사실은 적송이라는 말은 일본에 있는 소나무를 아카마츠, 적송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적송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소마루라고 부르자라고 이제 그 관계자분들 내지는 소나무가 맞다. 우리는 소나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나무가 소나무로 불러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적송 뭐 레드 파인 트리 뭐 이러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적송보다는 소나무로 부르기로 파인추리로 부르기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건 한국말일 땐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나무는 바닷가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내륙에서 자란다. 그래서 육송이라고 하고요. 소나무의 어원인 솔이 이게 같은 소나무가 솔이 된 거거든요. 이건 나무 중에 가장 으뜸이다라는 뜻이 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모여서 난다고 그랬죠. 두 개의 잎이 여기 있는 잎이 두 장이어야 돼요. 그거는 바늘잎이고요. 요게 바로 소나무. 우리가 아는 소나무는 바로 이 소나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원추형 국과 아까 국과가 바로 뭐냐 하면 솔방울인 거잖아요. 요 솔방울이 소나무 솔방울 우리가 많이 봤던 솔방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되고 학명은 피누스로 들어가야 이게 소나무 속이 되는 거죠. 소나무과의 소나무 속 잎이 두 개인 바늘잎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소나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는 지금 이제 암꽃이고 요게 암꽃이고요. 요게 숫꽃, 여기 이제 같이 있는 거고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거는 암술 한 그루에 있는 거잖아요. 암술과 술술이 지금 같이 있는 거고 이렇게 요 솔방울 안에 여기 아까 실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종자가 두 개씩 있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게 바람에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꽃이 화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시 식물은 그렇게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 뭐 이렇게 뭐 우리 보통 뭐 송화가루 많이 날린다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그 자기네 자손 번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뒤에 아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때 설명 다시 드릴게요. 바로 이 소나무는 또 보존을 위해서 이제 송금비 같은 거를 이제 조선시대 때 이렇게 세워놓고 소나무를 갖다가 함부로 이렇게 벌목을 하거나 그렇게 못하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소나무는 아까 우리 말씀드렸듯이 내륙에 자란다고 그래서 육송이라고 했고 또 들어보셨나요? 너무 우리 멋지게 생긴 소나무 있잖아요. 바로 다이아몬드 파인 트리 뭐 이렇게 뭐 영어로 할 때 우리 그렇게 풀어서 했던 것 같긴 한데 금강송이라고 있잖아요. 넓적넓적하면서 곱게 자란 소나무들. 요거는 이제 특별히 금강산 그 백두대간 쪽에 이제 달하는 소나무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남쪽에는 울진, 봉화, 영도, 청송까지 이렇게 자라는데 줄기가 곱고요. 마디가 길고요. 껍질이 붓죠. 저희가 보는 이제 고급 소나무가 거의 이제 이 공감송이고요. 금강송 말고 그다음에 충양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소나무와 곰솔이 자연 접종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나무가 춘향역에서 이제 소나무를 싣고 이제 한양으로 실어 날랐다고 그래서 이 소나무도 이제 품질이 좋은 소나무인데 이름이 춘향목이라고 해요. 금강송, 춘향목 이것이 전부 우리나라 소나무의 뭐 품질 뭐 이런 걸 나눠서 이름을 조금을 다르게 부른다. 다 얘네들은 같은 소나무인데 어떤 조금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을 좀 다르게 부르고 있고요. 한국 사람들이 소나무를 좋아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떻게 해서 소나무를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많이들 좋아하셔서 1위로 뽑혔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늘 푸르다. 사실 소나무가 색깔이 변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2년, 3년 만에 솔잎이 이렇게 가는데 한꺼번에 다 없어졌다가 초록색이 벼랑간 갈색으로 되지 않고 갈색이고 초록색이고 이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항상 푸르게 보이니까 에버그린이다라고 이제 상록, 침엽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소나무도 사실은 잎이 갈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늘 푸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는 선비가 가져야 될 기상을 좀 강인하게 가지고 있는 소나무가 같다. 뭐 이렇게 뭐 생각을 하셔서 이제 고귀한 나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소나무를 좀 좋아하지 않았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딴 분들은 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송금비 여기 옆에 있었잖아요. 바로 이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남아있는 자료에는 송금사목이라는 책 중에서 소나무가 얼마나 귀하면 한 그루나 두 그루를 자른 사람은 곤장 100대를 맞는데요. 산직이나 관리도 곤장을 맞고요. 만약에 10그루 이상을 이제 벌채를 했어요. 소나무를 베게 되면은 곤장 100대를 맞고 쫓겨나가게 된대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소나무가 이제 원래 우리나라에 조금 이제 많이 서식을 하고 식재를 한 게 조선시대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많은 소나무가 활렵수로 조금 이제 바뀌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침엽수는 왜 그 다른 그 나무나 풀이 자랄 수 없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뭐 많은 산지에는 지금은 이제 활엽수가 이제 주인을 좀 바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소나무가 아직도 많이 심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산에 가보시면은 도토리 나무들이 많은 거를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기 소나무에 또 재미난 거는 뭐 이런 얘기 그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송이라는 말로 우리 왜 소나무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 내용에 이제 들어가 보면 진시황이 이제 공작이라는 벼슬을 주어서 이게 나무 목자에 이게 공작이라는 이 뭐 공자랑 합쳐져 갖고 이게 소나무 송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무한테 벼슬을 줬다 뭐 이런 의미의 송. 그래서 소나무 송. 뭐 우리가 아는 그 소나무 송이 또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소나무 적송이라 하지 말고 소나무라고 부르자. 이게 우리가 아는 소나무. 혹시 이 소나무만 알고 계시나요? 자, 아까 우리 얘기했던 바로 숲이가 조금은 검은색이 도는 흑갈색 숲인 바로 곰솔을 여러분들이 혹시 보시게 되면 곰솔이 우리 중부지방에 잘 보시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는 아무래도 소나무를 많이 중부지방이니까 보게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곰솔은 일단 특징을 좀 보면은 되게 이게 침이 되게 길고요. 그 다음에 소나무보다 좀 길고 되게 거칠어요. 그래서 좀 곰솔은 거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소나무 속까지 다 같았기 때문에 소나무나 곰솔은 같은 뭐 형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피누스까지는 같고 학명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있었던 소나무는 여기 학명이 댄시플로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소나무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나무가 뭐야? 라고 한다면 피누스 댄시플로라가 소나무인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형제지만 또 다른 소나무는 얘는 뒤에 피누스 하고서 썸버기 요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와 곰솔은 속에서는 다른 거죠. 여기서 학명이 다르기 때문에 피누스까지는 같지만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은 다른 거. 아까 달랐던 게 특징이 있었죠. 수피가 달라요. 흑갈색이고 그 다음에 인편이 흰색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그리고 겨울눈이 백색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댄시플로라하고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까지 아시면 뭐 너무 설명하기 좋으실 것 같고요. 공통점은 여기 2개씩 바늘잎이 모여난다는 거고 소나무에 비해서 잎이 길고 단단해요. 그래서 이 나무가 검다 껍질이 검으니까 곰솔 한자로 하면은 흑송이 되겠고 바닷가 근처에 염분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많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서 바다에서 온 소나무, 뭐 바다에서 자란 소나무, 그래서 해송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같이 위에랑 같은 내용이 되네요. 소나무와 곰솔을 같은 소나무 뭐 소나무 형제지만 구분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근데 요거는 잎이 2개이기 때문에 같은 소나무, 뭐 학명이 좀 다를 뿐 같은 소나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잎이 2개인 소나무.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바로 외국에서 온 소나무를 볼게요. 자, 리기테다 소나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요거 아마 보시기 가끔 혹시 요거 보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산지에 가게 되면은. 요거는 재미난 게 벌써 이름부터가 뭐 그냥 뭐 좀 한국스러운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피누스까지는 같고요. 리기다가 라틴어로 strong, 강하다 그런 뜻이래요. 그리고 여기 테다도 요거 전부 다 요게 라틴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영어 쪽으로 이제 검색하려면은 아마 좀 잘 안 나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쉽게 부르기에는 그냥 리기테다 파인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저 외국인한테 이거 리기다 뭐 얘기했더니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어쨌든 이렇게 나눠지는데 재미난 거는 외국에서 온 소나무들은 침엽이 몇 개다? 3개다. 그리고 요 리기테다는 너무 이제 그 나무 역사상에 너무 재미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바로 현신규 한국 최초의 이막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바로 이 나무를 잡종 교배를 해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그 미국 동부에 있는 리기다 소나무하고 남부에 있는 테다 소나무를 교잡을 해갖고 리기테다 소나무를 만든 거예요. 바로 이 나무가 우리나라의 산림 녹화에 최고 공로를 하게 된 거죠. 2개의 이제 장점이 있는 거예요. 2개의 장점만을 살려서 리기테다라는 소나무를 교잡종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나무를 보게 된다면 이거 우리 현신규 박사라는 분이 요거 2개 교잡을 해서 만든 나무다. 우리나라 여기 땅을 푸르게 하고 이러는데 공로를 한 나무이다. 그러면 아까 그 소나무나 곰소라고 또 약간 요게 좀 다르잖아요. 요 다른 거는 바로 여기에 이렇게 침이 있네요. 여기는 이제 리기다로 바로 넘어갔네요. 리기테다에서 이제 리기다를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본다면은 여기 솔방울에 바늘침 같이 이렇게 가시가 있는 게 조금 다른 점이고 리기다 자체만 보면은 이렇게 나무 줄기에 이렇게 맹아지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또 짧은 가지가 나와 있어요. 요게 많은 거가 바로 리기다 나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보시다가 이거 소나무인데 조금 이상한데? 그러면 아마 리기다일 확률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고 리기다 소나무야 라고 하신다 그러면은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신 거죠. 소나무인데 리기다 소나무네 라고 구분이 되신다 그러면은 그리고 더 쉬운 방법 있잖아요. 착 침엽을 탁 들어가지고 3개야. 그리고 맹아지가 있어. 그리고 여기 저기 솔방울이 있는데 거기 가시가 있어. 그러면 리기다 소나무 이렇게 정확하게 이름을 불러주면은 아마 리기다 소나무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바늘잎이 3개고 바늘잎이 3개니까 삼엽송이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피누스 리기다 그다음 피치파인이라고 이건 또 부른대요. 이제 쉬운 거로 좀 해주시면 되고 어쨌든 학명은 일반인 분들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본인이 이제 뭐 더 공부를 하게 되시면 하시면 되고 리기다의 장점은 추위에 강해요.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요. 하지만 단점이 뭐냐면 구불구불 해갖고 목재로서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러면 요거에 보완할 수 있는 소나무가 바로 뭐 있었다고요? 바로 테다 소나무죠. 테다 소나무는 중부지방에선 거의 볼 수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남부지방에 주로 이제 식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얘의 장점은 뭐예요? 아까 리기다는 구불구불 자랐는데 얘는 곱게 자라는 게 장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2개를 교배를 했더니 바로 리기테에다가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양도 예쁘게 자라고 추위에도 강하니까 우리나라 산림 녹화를 하는데 1등 공신이 됐던 거죠. 현신기 박사님 이름도 좀 기억하시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리기다는 산지에서 저도 조금 많이 봤던 것 같고 리기테다 소나무는 그죠? 아무래도 조금 이제 남부지방 계신 분들은 혹시나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
테다소나무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렇게 영명이 오히려 조금 저희는 학명은 조금 어렵고요. 영명인 경우가 이제 조금 쉬울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입에 붙으시면은 이름을 정확히 뭐 영어로 뭐 부를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또 뭐 이렇게 외국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뭐 너네 이렇게 뭐 이거 이름이 뭐 로블리 뭐 파인인데 알아? 뭐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혹시 그 이름이 뭐니? 이렇게 서로 물어보면서 서로 이렇게 나무 이름을 어떻게 부르나라고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백송은 저희 궁궐 가다가 조계사도 백송이 바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백송 설명하시면서 이제 뭐 하다가 딱 나뭇잎 딱 해서 야 이거 3개네. 백송이 3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삼엽송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산지가 한국은 아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고 우리 보통 이거 레이스 버파인이라고 이제 저도 많이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조계사 가면 이 백송이 있어가지고 이 백성 설명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눈에 띄니까 하게 된 것 같고 또 이렇게 하얀 이 껍질 수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눈에도 띄고 이제 뭐 신성해 보이고 뭐 이래서 아마 백송 설명은 여러분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경궁의 백송은 되게 유명한 백송이 또 그쪽에 있어요. 그래서 백송은 저희 뭐 투어나 관광지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보실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나무고요. 수피가 되게 멋지잖아요. 요것도 약간 원룸무늬가인데 회백색의 얼룩무늬예요. 그래서 그게 멀리서 볼 때 하얀색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백골송이라고도 하고 백송 거기에 이제 푸른색이 약간 이렇게 겹들여 있거든요. 바로 요 초록색 부분에서 광합성이 또 일어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백송은 수피가 회백색이고 얼룩색이고 잎은 리기테다나 뭐 리기다나 테다처럼 잎이 3개라는 거 먼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숫꽃이 이제 먼저 피고요. 암꽃이 나중에 펴요. 그래서 한 나무에 숫꽃하고 암꽃이 사실은 피게 되면 예를 들면은 이제 본인들이 자가수분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생명력에 뭐 생존하는데 지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는 나중에 지혜를 발휘하게 돼요. 아마 요 끝날 때쯤 아마 제가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어떤 지혜인지 뭐 반은 정답이 나왔는데 뭐 그렇게 해보고요. 지금 한게 침엽이 2개인 뭐 소나무하고 그다음에 곰솔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침엽이 3개인 우리 지금 했죠. 리기테다, 리기다, 테다, 백송 지금 4개를 했어요. 자, 그다음엔 바로 여러분들 좋아하실지 모르겠네. 자, 다음에 잣나무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잣나무는 잎이 일단은 5개예요. 그리고 잣나무는 조금 이게 나무를 보면 나무가 아주 곱게 이렇게 뻗어 있고 좀 이렇게 소나무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많이 뭐 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얘기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잣나무가 아주 이렇게 되게 멋지게 이렇게 키가 좀 크고 뭐 이런 잣나무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얘도 상록 침엽수고요. 여기 보시면은 피누스 코리아넨시스 여기 써 있는 게 이게 바로 한국산인 경우에는 학명에 이렇게 나라 지명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이게 우리나라 특산종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거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야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코리안 와이파인이라고 그래서 영명이 이렇게 코리안을 붙여줄 수 있는 거 그리고 한국에만 있는 거 이런 거는 조금 얘기할 때 조금 더 강조를 하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바로 이 잣나무도 한국 여기 특산일 수 있으니까 여기 그 얘기를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수피가 소나무하고 비슷한 듯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회갈색으로 되어 있고요. 가로 세로로 이렇게 겹겹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띄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나뭇잎 떨어진 거 있으면은 바늘잎을 보시면 얘는 2개도 3개도 아닌 바로 5개가 있죠. 그리고 잎도 되게 길어요. 그리고 또 단단하고 잣나무는 또 새로 다른 여러 불렀던 이름들이 있네요. 자, 신라에서 왔다. 여기서부터 벌써 이게 코리안 SS라고 붙일 수 있는 그런 거죠. 한국에서 이제 중국이나 이쪽으로 이제 선물을 보낼 때 신라송이다라고 불렸던 거고요. 입이 5개다라고 해서 조선 오엽송, 그 다음에
홍송, 과송, 해송자 이런 이름으로 많이 불렸고요. 그 다음에 이 잣나무를 이제 이 백자가 사실은 칡백나무의 백자로 해서 칡백나무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또 잣나무를 가리키기도 한다라고 뭐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렇게 잣나무는 잎이 5개, 그 다음에 숲이가 조금 다른 거, 그리고 요거는 한국의 특산종,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잣나무에는 이제 잣나무 뭐 형제자매라고 표현을 할까요? 좀 형태가 다른 잣나무들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눈잡나무. 이 눈이라는 거는 아이가 아니라 누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눈잣나무 혹은 눈잣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피누스 푸밀라 뭐 여기 뒤에 보시면 뒤에 학명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일반 잣나무와 다른 거를 보실 수 있어요. 누운 거니까 키가 곱게 큰 나무가 아니라 옆으로 좀 누워 있겠죠. 이게 눈 잣나무거든요. 그 다음에 섬에 주로 자라는 섬 잣나무가 있네요. 자, 요거는 숲이가 회색이고요. 뒤에 그 침엽을 보면은 뒤에 약간 흰색이 나요. 그게 바로 기공, 공기구멍 선이거든요. 그게 조금 하얀색이 더 많이 있으면은 이거는 일반 잣나무가 아니고 섬 잣나무구나 라고 이렇게 알게 되시면은 아마 조금 더 많이 배우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스트로브 잣나무가 저도 몰랐는데 저희 막 집 주변에 이렇게 공원에 나가면 막 잣나무의 잣이 되게 특이하게 생긴 게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스트로브 잣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 집 주변이나 공원에 가시면은 이 잣나무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잎이 되게 길어요. 5cm에서 뭐 15cm 되는 뭐 있는데 잎이 상당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잣이 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되게 길어요. 그래서 여기 아마 조금 보시면은 이거 스로브 잣나무구나 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잘 구분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잣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눈 잣나무, 섬 잣나무, 스트로브 잣나무. 그래서 요 뒤에 같은 피누스 패밀리이긴 한데 요 옆에 학명이 조금씩 성격에 따라 달라서 이름이 이제 과속종, 종에 가서는 이름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엽, 침엽이 2개인 거, 3개인 거, 5개인 거. 지금 이제 소나무 속 친구들을 만나봤어요. 자, 국과목의 소나무 속 친구들을 2엽, 3엽, 5엽을 만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깔나무. 요거는 아까는 소나무 속이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깔나무 속이에요. 그래서 이깔나무 속이라고 하니까 아까 소나무 속이랑은 좀 달라야 되잖아요. 바로 잎갈이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잎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잎이 상록이 아니라 낙엽 침엽수인 거예요. 당연히 요거 이제 곱게 자라니까 교목이고요. 학명 자체가 이깔나무 속이기 때문에 피누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링스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보시면은 이거는 소나무하고는 다르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는 잎이 2엽, 3엽, 5엽 모여놨잖아요. 근데 이거는 잎이 뭉쳐나요. 잎이 뭉쳐나는 게 달라요. 그 잎갈은 아까 얘기했듯이 잎을 가는 나무라는 뜻이라 해서 잎갈나무라고 하고요.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생략적인 거라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실편이 젖혀지지 않았다. 앞뒷면이 녹색이다. 요거는 이제 서로 뭐 일본 잎갈나무나 개잎갈나무 뭐 이렇게 구분할 때 하기 위해서 이런 생리학적인 특징을 조금 더 알고 계셔야 잎갈나무인지 일본 잎갈나무인지 개잎갈나무인지 이렇게 구분할 때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상식이거든요. 잎이 따갑지 않아요. 잎갈나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멀리서 보면 약간 이렇게 이렇게 늘어진 듯한 뭐 이런 느낌도 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마 잎갈나무랑 이번에 이제 일본 잎갈나무예요. 일본 잎갈나무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 잎갈나무가 이제 라링스 요까지는 다 지금 똑같잖아요. 낙엽 침엽수 똑같고요. 회갈색 숲이 이제 요게 세로로 갈라지고 비늘처럼 벗겨져요. 그 여기도 이제 조금 맹아지가 있기는 한데 잎이 이제 구분할 때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또 달라지는 거예요. 잎의 그럼 사이즈가 몇 센치 정도 되는 거야? 1.5에서 2.5 정도의 짧은 잎이고 몇 개나 모여 있는데 단지에
20개나 30개가 모여 있어요. 이러면 이제 이건 일본 이깔나무고 이건 그냥 이깔나무구나. 이렇게 또 이제 구분을 한다는 거죠. 이깔나무는 아까 뒤로 젖혀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실편이. 근데 이건 뒤로 젖혀져요. 그리고 아까 그거는 두 개 다 녹색이라고 그랬죠. 앞뒷면이. 근데 이거는 뒷면이 흰색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잎을 가를 때 노란색 단풍이 들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낙엽송이라고 부르는 일본 이깔나무이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같은 이깔나무인데 얘는 개이깔나무예요. 다음에 나오는 나무는 바로 여러분이 이게 이름이 너무 재밌어요. 영명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알아두시면 되게 재미난 이름을 아시게 되는 건데 히말라야 시다, 히말라야 시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은 얘는 뭐야 이름이 좀 특이하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기는 학명은 시드루스 데오다라 요거는 좀 그나마 읽기 쉬워가지고 제가 읽었는데 이 데오다라라는 그 뜻이 신의 나무라는 뜻이래요. 근데 영명이 오히려 더 쉬워요. 그죠? 히말라야 지대에 뭐 자라는 나무인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오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개가 붙었다는 건 사실은 이깔나무하고 뭔가 다르다라는 뜻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깔나무인데 잎이 갈지 않아. 색깔이 변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달라진 거예요? 이깔나무 속과 개 이깔나무 속으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잎을 갈지 않기 때문에 같은 이깔나무인데 얘는 다르네. 그래서 개 이깔나무라고 한다. 얘는 학명도 다르다. 뭐 이렇게 같이 알고 계시면 이깔나무와 개 이깔나무는 다르다. 왜? 제일 큰 특징은 이깔나무는 색깔이 변하는데 얘는 변하지 않아. 근데 이름이 뭐 또 히말라야시다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솔방울이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솔방울이 만약에 뭐 이렇게 보실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이건 다르네라고 아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잎을 이제 구분해 보면 아까 그거는 잎이 조금 더 짧았잖아요. 뭐 1.5에서 2.5. 근데 이거는 잎이 3에서 4cm 정도이고요. 아까 거는 부드러웠잖아요. 이깔나무는. 근데 얘는 아파요. 단단해가지고. 그리고 앞뒤 구분은 없어요. 근데 아까 일본 이깔나무는 뒤에가 왜 하얗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비슷한 거가 있을 때는 바로 이런 지식이 있어야 이게 이깔나무고 일본 이깔나무고 개 이깔나무야 라고 구분을 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는 그냥 일반인들이 하기 힘들고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하시고 뭔가 이렇게 해설을 해야 되시는 입장에서는 구분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필요하시면 이렇게 공부를 좀 하셔서 구분을 해주시면 뭐 본인도 성취도가 있고 설명이 가능하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요렇게 요 나무를 보면 약간 이 가지 끝이 좀 처졌잖아요. 바로 얘가 히말라야시다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잎이 약간 이렇게 늘어진 게 우리 지금 개 이깔나무 요게 제가 앞에서 설명 조금 잘못 드렸는데 얘는 실편이 더 많아요. 25개에서 40개까지 실편이 있고 그리고 실편이 뒤로 젖혀져 있대요. 자, 이깔나무 속에 2개, 이깔나무와 일본 이깔나무 그리고 얘하고 비슷한 듯 하지만 전혀 다른 개 이깔나무 자, 3개를 훑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그럼 앞에서 배운 소나무 속, 이깔나무 속, 개 이깔나무 속 우리 수피를 앞에 배운 우리 소나무 속 친구들 소나무 속 수피를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소나무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수피만 보시고 얘 소나무야, 너 곰소리구나, 너 잣나무구나, 니기다 소나무, 안녕 전나무,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해설사 하셨대요. 그쵸? 이렇게 수피만 보고 그다음에 뭐 잎만 보고 꽃이 없을 때 나무를 구분하는 건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자, 이렇게 수피만 비교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재미난 거 잎을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아는 소나무 이엽이에요. 오, 아까 얘기한 곰솔 그죠? 단단하고 크고 더 저기예요. 얘가 바로 우리가 얘기한 아까 곰솔이 해송이죠. 자, 그 다음에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죠. 백송, 리기다. 이 친구 여기서 백송은 길이가 되게 짧아요. 그죠? 백송 짧고 리기다 크잖아요. 그쵸? 자, 여기는 이엽,
백송과 리기다 3엽. 백송하고 리기다가 이렇게 차이 나니까 아마 여기 두 개를 같이 볼 기회가 있다면 혹시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잣나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잣나무, 근데 스트로브 잣나무는 이거보다 좀 길고요. 섬 잣나무는 이거보다 좀 짧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세 개가 비교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더 잘 비교할 수 있겠고, 그나마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접하게 되는 나무들은 이제 소나무, 그다음 백송도 저희가 이제 가끔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잣나무, 2엽, 3엽, 5엽 이렇게 이제 뭐 소나무가 있다면 그 밑을 지나시게 되시면 이제 아마도 저도 이제 습관이 생겼거든요. 이렇게 보다가 숲이 보고 조금 헷갈린다 아니면 너 렉이다 뭐 소나무지 그러면 이제 저 밑에 있는 거 빨리 소나무를 주워가지고 몇 개야 이건 이제 세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혹시 이 설명을 처음 들으셨다면 아마 소나무 밑을 지나시면 아마 저처럼 이상한 습관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거 같이 또 이제 이렇게 봐볼까요? 자, 소나무는 바늘잎이 아까 2개였고, 어릴 때는 이렇게 초록색이죠.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커서 이제 익어요. 그러면 이제 소나무가 벌어지겠죠? 그럼 여기에 실편이 이제, 이렇게 생긴 실편이 2개가 바람에 날려서 수정을 위해서 멀리 여행을 떠나겠죠. 자, 리기다 소나무. 우리 바늘잎 아까 3개라고 얘기했죠. 뭐 요거는 솔방울 사실 모양이 조금 다르기도 해요. 요건 뭐 난형 알처럼 생겼잖아요. 요건 약간 조금 더 둥글게 생겼고요. 그리고 아까 삼엽인 친구들은 왜 가시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가시 겉에 있잖아요. 어릴 때도 가시가 있고 이제 성장한 솜방울에도 가시가 있고 실편은 똑같이 2개가 있고 그죠? 얘네들이 이제 날개 역할을 하면서 바람에 의해서 이제 수정을 위해 멀리 날아가기를 원하겠죠. 왜냐하면 자가수분을 하게 되면은 건강한 소나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생존 경쟁을 위하여 멀리 날아가기를 원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잣나무 잎이 5개고요. 스트로브는 이제 좀 크니까 이제 조금 만약에 2개를 비교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보면 차이가 나는 게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자, 잣나무 솔방울은 지금 여기 우리가 아는 소나무 솔방울보다 커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길어요. 잣나무.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요 실편 요 모양도 이거 좀 다르죠. 그다음에 스트로브 잣나무는 아까 얘기했듯이 5개가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5개인 거 재보시고 그리고 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솔방울 크기가 또 이제 재밌어요. 그다음 슬라이드는 솔방울 이렇게 재미나게 줄을 쫙 세워놨더니 이렇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깔나무가 제일 작네요. 그죠? 저 이깔나무 솔방울은 못 봐서 우리가 아는 소나무 3등이에요. 그죠? 그리고 곰솔 비슷하고요. 리기다가 약간 크네요. 요 3개 정도 뭐 리기다가 좀 크고 요거보다 큰 게 이제 스트로브 잣나무가 길게 생겼고 그래서 아마 구분이 이렇게 되실 거예요. 솔방울만 보셔도. 그 솔방울도 이쪽에 보면은 소나무하고 이제 곰솔이 조금 이제 구분이 되고요. 곰솔이 조금 소나무보다 크고 스트로브 잣나무는 이렇게 길거든요. 그 잣나무는 요거보다는 통통하지만 손방울보다 좀 크면서 모양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아마 구분이 될 것 같고 게이깔나무는 참 독특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자, 그 다음에는 바로 아까 얘기한 그럼 소나무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럼 소나무 나이는 과연 얼마나 된 걸까요? 소나무가 출현한 거는 뭐 한 1억 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여태까지 그렇게 긴 세월을 어떻게 버텼느냐? 바로 그거는 소나무에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앙꽃하고 수꽃이 한 나무에 있는데 이게 자가수분을 하면 건강한 소나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타가수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앙꽃과 수꽃이 꽃을 피는 시기를 달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가수분을 해버리면 그죠? 같은 소나무에서 솔방울이 생기니까 그죠? 요게 다른 데로 가야지 옆에 나무나 조금 더 멀리 가야 타가수분을 해야 이제 건강한 소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나무가 지혜를 발휘한 거는 한 나무에 앙꽃과 수꽃이 피지만 앙꽃과 수꽃이 피는 시기를 달리했다라는 거. 그게 여태까지 이제 버틸 수 있었던 뭐 그러한 지혜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 이제 이거는 이제 그렇게 타가수분을 하기도
하는 노력도 또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에 그게 적응한 결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나무는 여태까지 버텼던 게 거시 식물로 뭐 꽃도 안 피우고 여태까지 이렇게 버텼던 게 이렇게 적응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 나름대로는 암꽃과 수꽃의 그 피는 시기를 달리했다. 뭐 이런 내용도 아마 혹시 뭐 이렇게 보실 기회가 있어서 설명할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이야기거리가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50분이나 됐는데 일단 전나무 빨리 하고 끝나야 되겠네요. 자, 우리 전나무는 또 이제 전나무 속이에요. 그래서 소나무하고 다르고, 그 다음에 이깔나무 속하고도 달라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전나무잖아요. 근데 소나무 패밀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분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학명이 다르죠, 당연히. 그러니까 A, B, C로 되는 거고, 잣나무는 아까 얘기했죠. 저희 좀 이제 우리나라 쪽에 뭐 코리안 퍼라고도 이제 부르긴 하니까 영명이 오히려 우리 그 손님들한테 얘기하기에는 영명으로 먼저 다가가고 학명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혹시 뭐 그쪽 관련 쪽 뭐 하신 분이시거나 이러면은 아마 상당히 어떻게 그런 거 아세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학명은 조금 쉽게 배워지진 않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수필을 보시면은 뭐 잣나무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뭐 수피가 전나무는 저는 만만치 않더라고요. 어쨌든 수피 이거 먼저 보셔야 되고, 근데 잎이 달라요. 아까 그 소나무 속 친구들은 이렇게 2개, 3개, 5개씩 이렇게 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모여놨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잎끝이 일단은 뾰족하고 길어요. 그러니까 이제 잎이 선형이에요. 그러니까 바늘침처럼 이렇게 하나씩 딱딱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선형인 게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나무에는 또 일본 전나무가 있는데, 일본 전나무는 그럼 우리나라 전나무랑 뭐가 차이가 나? 그 잎끝이 유두 모양에서 뭉툭해지는 뭐 이런 특징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건 조금 어렵고요. 전나무라고 부르는 이유는 가지나 잎이 이제 옆으로 퍼져가지고 이렇게 뭐 전처럼 보인다. 그래서 뭐 전나무라고 부른다고 또 얘기도 하고 있고요. 국가가 여기 보이시죠? 솔방울이 어딜 보고 있어요? 하늘을 향해 있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조금 특징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나무 패밀리 중에 전나무 속 중에 바로 이 멋진 구상나무가 있습니다. 혹시 제주도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주도에 혹시 가시게 되면은 또 구상나무를 만나시게 되면은 또 이게 우리나라 여기 에이비스 코리아나라고 돼 있죠. 바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하시면은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좀 이제 여기 보시면 어떠세요? 어떤 거랑 또 막 헷갈리시죠? 이렇게 보시면. 근데 여기 솔방울이 좀 특이하죠? 이렇게 솔방울이 국가 형태로 생겼다 그래서 뭐 구상나무라고 부른다고 해요.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라산, 그다음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에서 이제 자생하고 있는데 요게 지금 구형처럼 생겼고요. 이 끝이 요두 모양으로 돼 있대요. 여기 잎이 여기 요두 모양으로 돼 있다는데 지금 여기 요 잎만 갖고는 구분이 좀 안 되실 거예요. 색깔은 3종류가 있어요. 검은색, 붉은색, 여기 붉은색, 여기 푸른색이 있네요. 자, 이게 구상나무니까 구상나무는 좀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나뭇잎 하나가 삐죽삐죽삐죽 이렇게 요거를 선형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쪽에 전나무 속에 분비나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바로 분비나무도 전나무 속에 속하는 나무예요. 아까 뭐 비슷해요. 잎만 보고서는 구분하기 너무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에이비스 같은 전나무 속이기 때문에 학명이 앞부분이 같고요. 이게 원래 이제 고산지대에서 자랐던 거고, 수피는 회백색으로 아주 깔끔하고, 그 다음에 이게 분피나무로 이제 불렸다가 그게 이제 분비나무가 됐다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뭐 난형이라고 이제 뭐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크기가 또 몇 센치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뾰족하죠. 아까는 둥그렇잖아요. 구상나무는. 근데 이건 약간 뾰족하다고 해서 좀 특징을 좀 잡아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종자가 삼각형이고 날개가 있대요. 그 다음에 잎은 아까 공통되네요. 잎은 선형이고, 근데 요거는 아까 구상나무는 이 끝이 요두 모양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끝이 둥글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뭐 거의 가문비 요거까지 하면은 일단은 소나무가에 또 가문비 나무 속이 있거든요. 자, 소나무가인데 이건 가문비 나무 속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것도 코리안을 붙일 수 있는 뭐 그런 나무라 코리안 퍼가 있는데 이게 독일에서 온 가문비 나무가 많이 저희 쪽에 이제 덕유산 휴양림에 그때 1941년에 심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쪽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 나무는 뭐야? 라고 하셨을 때 가문비 나무로 알고 계시면 여기 조금 잎이 약간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요걸 혹시 만약에 가문비 나무 저희가 보기 좀 어려운데 수목원이나 이런 데 가면 있더라고요. 혹시 보시게 되면 아, 네가 가문비였구나 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 주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훌륭하십니다. 자, 요거만 보고 저희 지나가죠. 자, 아까 구상나무 봤었잖아요. 여기 끝에가 요두 모양이고, 자, 요건 숫꽃이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이제 이렇게 흰 줄이 있는 게 그 숨구멍이에요. 그래서 기공조선, 분비나무에도 기공조선이 있고요. 자, 여기 이거 뭐 구상나무 우리 앞에서 봤던 거, 요 밑에 보면 잎이 이게 지금 다 선형, 요런 걸 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는 모여놨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난 거잖아요. 분비, 구상 뭐 거의 비슷해요. 요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여기에 웬 주목이 있나요? 주목은 사실은 주목목이라고 그래서 국가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따로 빠져요. 근데 잎이 얘네하고 너무 비슷해요. 근데 완전히 다른 가문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혹시나 이제 공부하시게 될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구분해 주면 되겠고요. 수피가 마지막 있어서 요거까지 더 볼게요. 자, 전나무 저희 이제 전나무 속에서 이제 구상나무 같이 배웠고 그 앞에 있던 개이깔나무랑 이깔나무 완전히 수피가 다른 거를 이제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자, 요까지가 지금 소나무 속, 가문비 나무 속까지 해서 지금 소나무 속, 그 다음에 가문비 나무 속, 이 전체 소나무과 패밀리에 대해서 일단은 했고요. 제가 뒤에 뭐 은행나무랑 그게 뭐 뒤에 뭐 여러 가지 조금 뭐 더 하긴 했는데 향나무 여기 아예 못 넘어갔네요. 61쪽까지밖에 못했네. 일단은 시간 관계로 오늘은 소나무과의 소나무 목부터 가문비 나무 속까지 예, 같이 어떤 나무들이 있나 훑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